여러분, 해외여행 가서 이런 적 없으세요? 바다에 있는 리조트 수영장에 가서 외국 사람들은 고개 딱 내밀고 조용히 떠다니면서 웃고 떠들고 노는데 나는 어프어프 시끄럽게 머리 넣었다 뺐다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튜브 끼고 앉아만 있었던 적 말이에요. 호텔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하던 고개 들고 떠다니는 수영, 이걸 헤드업 평영이라고 합니다. 개헤엄이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달라요. 개헤엄은 그냥 허우적대는 거고 이건 평영에서 파생된 영법입니다. 그럼 이 영법 그냥 평영 배웠으면 머리만 들면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아마 따라해보시면 5m도 못 가실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계속 물 밖에 있다는 조건 하나 때문이에요. 이게 몸 각도부터 발차기, 팔 동작까지 전부 바꿔버리거든요. 우리가 배운 평영이랑은 규칙이 다른 영법인 겁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도 따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기존 평영을 좀 배우신 분들이라면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배운 걸 오히려 빼면 된다는 거예요. 발차기 덜 차고 자세 신경 덜 쓰고 힘 빼고 이렇게 말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게 딱 이겁니다. 뭘 빼야 편해지는지. 이거 되면 다음 여행 때는요, 튜브 위에서 구경하는 쪽 말고 물에 떠서 웃고 떠드는 쪽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머리가 물 밖에 있으면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느냐? 몸의 각도입니다. 우리가 배운 평형은 몸이랑 수면이 수평을 이루는 유선형이 목표잖아요. 저항을 줄여야 되니까요. 근데 머리를 계속 물 밖에 내놓으면 머리가 올라온 만큼 하체는 내려갑니다. 시소처럼요. 그래서 상체가 들리고 하체가 기울어지는 사선 자세가 돼요. 일반 평형이 30도 전후라면 헤드업은 35도에서 40도, 때로는 이병에 가깝게 서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하체 가라앉는다고 억지로 끌어올리지 마세요.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압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하체 띄우려고 애쓰다가 힘 다 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초에 안 되는 걸 하고 계신 겁니다. 사선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자세에서 편안해지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 내가 편하면 사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몸이 사선으로 서 있으면 앞으로 잘 안 나가겠죠? 맞습니다. 저항을 더 받으니까 확실히 덜 나가요. 그럼 발차기를 더 세게 차야 되나 싶으실 텐데 아닙니다. 헤드업 발차기는 오히려 대충 차도 됩니다. 발차기 역할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일반 평형에서 킥은 앞으로 나가는 엔진이잖아요. 근데 헤드업에서는 머리를 물 밖에 유지하는 게 우선이라 킥이 몸을 안 가라앉게 받쳐주는 역할만 합니다. 추진이 아니라 유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끝까지 차내고 뒤꿈치 딱 모아주는 마무리,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살짝 덜 차거나 가볍게 차서 모으는 정도면 충분해요. 세게 차면 오히려 금방 지쳐서 놀지도 못합니다. 그럼 앞으로 보내는 건 누가 하냐? 팔 동작이 합니다. 그래서 헤드업은 팔이 훨씬 중요해요. 팔 동작은 이미지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트를 그린다. 시작은 가슴 앞, 눈 밑 위치에서 양손을 모으는 거예요. 이때 손목이 안쪽으로 꺾이면 안 됩니다. 손목부터 팔뚝까지 일자로 곱게 유지해주세요. 꺾이면 물 밀어내는 면적이 무너지고 어깨에 힘만 들어가거든요. 모은 양손을 앞으로 펼치면서 바깥으로 시원하게 하트를 그려줍니다. 바닥은 아래가 아니라 살짝 바깥 측면을 보게 각도 잡으시고요. 그대로 물 잡고 들어와서 팔뚝을 가슴 앞으로 모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일반 평형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나옵니다. 일반 평형은 손 쭉 뻗고 하나, 둘 세면서 미끄러지는 글라이딩 있잖아요. 헤드업엔 그 멈추는 구간이 없어요. 이것도 머리 때문입니다. 머리가 물 밖에 나와 있으니 팔이 멈추는 순간 상체가 그대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팔은 쉬지 않고 계속 돌려야 합니다. 쉬지 않고 돌린다니까 힘들겠다 싶으시죠? 아닙니다. 리듬만 넣으면 훨씬 편해져요. 하트 그리면서 펼칠 때는 살짝 빠르게, 가슴 앞으로 모을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빠른 구간이 몸을 띄워주고 느린 구간이 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계속 저으시면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팔은 끝까지 물속에서만 움직여야 해요.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무게만큼 몸이 가라앉거든요. 자, 팔이 쉬지 않고 돈다고 했잖아요. 그럼 발은 언제 차느냐? 아주 쉽습니다. 다리 차는 순간이랑 하트 펼치는 순간을 동시에 맞추면 끝이에요. 하면서 펼치고 모으고, 하면서 펼치고 모으고, 일반 평형처럼 손 먼저 돌리고 발 나중에 차는 시차 박자,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박자가 있는 이유가 글라이딩 때문인데 헤드업엔 글라이딩이 없으니까요. 손발 동시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확인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에 떠서 옆 사람이랑 얘기가 되면 마스터 하신 거예요. 목이랑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가고 몇 미터 못 가서 숨이 턱끝까지 찬다면 아직인 겁니다. 몸에 힘 들어가면 하체가 더 가라앉고 그거 띄우려고 팔다리를 더 급하게 젓고 그래서 더 지치는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숨이 차기 시작하면 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오히려 힘을 더 빼셔야 합니다. 제대로 되면 힘이 거의 안 들어요. 목이랑 어깨 다 풀린 상태로 슬로우 모션 하듯 유유자적하게, 그러면 숨이 안 차니까 말이 나올 겁니다. 옆 사람한테 저기 좀 봐 하고 말 걸면서 떠다닐 수 있는 거죠. 여행 가서 웃고 떠들면서 놀 수 있으면 그걸로 다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실제로 이걸 해보시면 머리로는 아는데 물에서는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헤드업 평형 실전 연습법을 따로 정리해뒀어요. 첫날에 뭐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적어놨습니다. 오늘 영상이 원리였다면 이건 실전편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영상 마치기 전에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댓글 보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수영 몇 개월 열심히 배웠는데 수영 못하는 친구가 리조트에서 나보다 더 잘 놀더라. 수영 배운 게 현타 온다. 이런 얘기 말이에요.
수영이라고는 배운 적 없는 친구는 물에서 유유자적 떠다니면서 웃고 있는데 억울하잖아요. 사실 돈 내고 배운 건 난데. 근데 오늘 보셨듯이 헤드업은 강습에서 배운 거랑 규칙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다니는 강습이 경영, 그러니까 기록 경기 기준으로 짜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얼마나 저항을 줄이느냐. 근데 여행 가서 필요한 건 사실 속도가 아니잖아요. 앞이 잘 보이고 숨이 안 차고 옆 사람이랑 재밌게 대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건 커리큘럼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1년 동안 배워도 이런 건 배우실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수영 배울 때는 수영이 빨리 늘고 싶어서 진도 쫓아가느라 바빴습니다. 이번 달에 접영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달에는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수영장 가는 게 숙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뭐가 안 됐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거 왜 배우고 있지? 국가대표 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수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기록이나 자세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천천히 했다가 빨리 또 했다가 물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고요함도 즐겼다가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수영이 재밌고 더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채널에 보시는 여러분도 대부분이 취미로 수영을 배우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 바쁜 직장인이지만 시간 내서 운동하는 분들. 그래서 이 채널에서 다루고 싶은 건 기록 단축이 아닙니다. 물에서 편해지는 거, 물이 안 무서워지는 거, 여행 가서 신나게 노는 거, 이것도 수영이에요. 우리한테 수영은 직업이 아니라 취미잖아요. 취미는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먼저고요. 이번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배운 거 조금만 연습해 보세요. 놀러 가셔서 더 재밌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 계속 올릴 거니까 구독이랑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놓치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